지난번 재회편 영상을 보고 재회만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지만 현실적인 이별 앞에서 빠르게 털고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처럼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 생기니까 전 애인 생각이 안 나더라는 말, 이게 단순한 변심일까요? 사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뇌의 보상 회로가 새로운 대상으로 이동합니다. 지난번 이별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연애를 하면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연락, 목소리, 만남, 스킨십은 뇌 입장에서 강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이별을 하면 그 보상이 갑자기 끊기죠. 뇌는 마치 금단 현상처럼 반응하는데 실제로 약물 중독 금단과 비슷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기 시작하면 뇌는 새로운 보상 대상을 발견합니다. 아, 이제 여기서 다시 도파민이 나오는구나 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전 사람에게 과하게 묶여있던 회로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기억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덮어쓰기 됩니다. 우리는 추억이 저장되면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억은 계속 수정됩니다. 늘 가던 카페, 같이 듣던 노래, 밤 산책, 전화 습관처럼 전 애인과 연결되어 있던 기억들도 새로운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뇌가 연결 대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때 전 애인을 떠올리게 했던 노래가 어느 순간 새로운 사람과의 추억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전 사람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이유입니다. 셋째, 인간의 뇌는 공백 상태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별 직후가 가장 힘든 이유도 여기 있어요. 뇌가 그 빈자리를 채울 대상을 끊임없이 찾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취미,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면 뇌는 빈 공간을 새로운 연결로 채우기 시작하고 그 결과 집착의 강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넷째, 사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그때의 감정을 더 못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고 느껴지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사랑받던 느낌, 설렘, 안정감, 특별하다는 감각을 더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다시 설레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전 애인에 대한 감정이 급격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내가 원했던 감정이 다시 채워지고 있네 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게 극복된 건 아닙니다. 상처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작된 관계는 비교, 불안, 의존, 감정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리바운드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르는데 썩어가는 상처 위에 반창고만 붙여두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가 창시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전기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별은 바로 그 안전기지가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특히 불안형 애착 유형의 분들은 이별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공포로 경험하고 회피형 애착 유형의 분들은 상처받지 않으려 감정을 억압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별 직후 밀려오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다른 사람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거예요. 뇌가 그걸 원하니까요. 하지만 분석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위기와 고통이야말로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강력한 계기라고요. 인지심리학에는 인지부조화, 코그니티브 디소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믿고 싶은 것과 냉혹한 현실이 충돌할 때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기존 믿음을 지키려 합니다. 어쩌면 지난 연애에서 반복된 상대방의 단점이나 관계의 불균형을 내가 더 노력하면 변할 거야 라며 외면해 왔을 수도 있어요. 이별의 고통이 클수록 그 관계에 얼마나 많은 자기 기만이 쌓여 있었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지나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운명이 내 편이라고 해서 방에 누워 기적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통제 소재,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변화가 현실이 됩니다. 끝난 인연에 대한 원망과 미련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 에너지를 지금의 내게로 되돌려 오세요. 타로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있습니다. 보통 연애 타로에서 나오면 새로운 인연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변화, 운명, 기회, 순환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운명의 수레바퀴는 결국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한 운명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좋은 인연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운명의 변화를 만들어갈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조언자가 아니라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답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선택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 섞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말이지요. 이젠 여러분이 언제나 현명하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만을 바라며 이번 이별 타로 새로운 운명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